동네 사람들이 들려주는 책과 음악 이야기 용정동 책방 시간이네요. 오늘은 우석대 이재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연말에 나오시고 첫 출연이신 것 같아요. 네, 벌써 네, 그렇게 됐네요. 벌써 이제 3월 중순인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안 불러주셔서 서운했고요. 그러셨어요? 네, 네, 겨울방학이었잖아요. 저희는 이제 학교에 네, 있으니까 뭐 고요하게 잘 지냈습니다. 뭐 책 보고 강변 걷고 또 뭐 조금 코로나 소강 상태일 때 제주도 잠깐 갔다 오고 뭐 그랬습니다. 네. 제주는 좋으셨어요? 네, 방에만 주로 있었습니다. 글 쓰러 갔었는데 네. 그래도 창 바깥으로 보이는 바다 풍경이 주는 위안이 크잖아요. 음, 네. 자, 오늘 저희가 봄 소설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했는데 소개를 부탁을 드렸더니 이 책을 선정하는데 꽤 애를 먹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일단 첫 반응이 제가 이제 봄책 뭐 없어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책 좋아하는 네, 분들한테. 그랬더니 봄은 좀 계절이 압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계절이 좋잖아요. 네, 왜 책을 읽어? 처음에 질문이. 아, 이 좋은 네, 때 나가봐야지. 물론 음, 코로나 상황이어서 뭐 마음대로는 못 나가지만 그래도 가까운 데라도 책 대신 그게 좋잖아 하는 반응이 제일 컸고요. 그럼에도 많은 친구들이 책을 소개해 줬는데 권수가 많아가지고 제가 미처 다 보지를 못하는 책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봄이라는 계절은 진짜 책보다는 들녘으로 네. 산으로. 네, 원래는 그래야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음, 많이들 머뭇거리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해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선정해 오신 책, 오늘의 책 어떤 책인가요? 네, 세 권 준비했는데 뭐 시간 때문에 한 두 네. 권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이에요? 클라라 마리아 바구스, 필명인데 좀 이름이 길죠. 바구스의 봄을 찾아 떠난 남자. 봄이 네. 제목이 앞에 나와서 선택해봤습니다. 봄을 찾아 떠난 남자. 네, 이게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어른들을 위한 동화하면 우리 국내 작가는 안도현 씨의 연어 가장 먼저 네. 떠올린 분들 읽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100세가 넘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외국 작가 중에 뭐 어린 왕자라든가 동화극 파랑새 뭐 이런 거 음. 떠올리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읽기 쉽지만 읽어가다 보면 왠지 인생의 깊은 의미를 좀 말해준다 할까? 네. 그런 작품들인데 그렇게 분류를 했고 또 실제 읽어보니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네, 잃어버린 기회와 꿈에 관한 이야기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네. 이걸 이해하려면 소설에 등장한 남자가 처한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남자의 뭐 구체적 정황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통 이제 삶에 지치고 어떤 의미를 찾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깊은 시름에 잠길 때 어느 이 남자가 어느 날 그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고 창가에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이제 계절이 봄이 오니까 그런데 봄이 안 와요. 네. 그리고 창밖에 그 새를 보니까 그 새가 앉는 곳마다 꽃이 피긴 피어요. 아, 음. 저 새를 따라가면 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서 그 새를 따라가는 여행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음. 아무리 봄을 기다려도 봄은 오지 않고. 네. 네, 그러면 내가 봄을 찾아 떠나보자. 네, 새를 따라서. 새를 따라서. 네. 네, 그래서 부제가 빛으로의 여행 이렇게 네, 붙었나 봐요. 네. 그렇죠. 뭐 새가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음. 하고요. 인생의 의미 그러면 같은 거. 새를 따라서 떠나는 남자의 여행 관련한 에피소드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네, 59가지 이야기 소주제로 짜여져 있어요. 저는 뭐 네. 읽으면서 다 세보진 않았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책을 소개하는 분들이 이 안에 59가지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해서 아, 네. 그렇게 많았어? 뭐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이제 찾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요. 뭐 배를 모는 선장도 만나고 소년도 만나고 방앗간 주인도 만나고 제빵사도 만나고 무역상도 만나고 그러니까 네. 인생의 각각의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음. 그리고 다른 조건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죠. 잠시 짧게 만나는 건데 네. 그 속에서 뭔가 의미를 자꾸 깨닫게 돼요. 음. 그런 인생 여행이랄까 뭐 네. 그런 느낌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혹시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할 만한 에피소드들이 있을까요? 원래 책은
이야기를 소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이제 영화도 보통 스포일러라 해가지고 영화를 내용을 주거리를 말해줘 버리면 네. 이제 보러 갈 흥미를 잃잖아요. 맛보기로 한 그렇죠. 거죠. 근데 네. 책도 이제 그렇지만 이제 책을 읽는 즐거움은 사실 그 이야기 자체에 있다기보다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갈 때 그 문장이 주는 맛 같은 게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읽어보시길 가장 권하지만 저는 또 책을 소개하러 나왔으니까 뭐 제복이라는 멋스러움에 자신을 찾아볼 생각조차 없는 선장 뭐 이렇게 이제 요약을 됐는데 배를 어느 곳에 이제 여행 중에 배를 모는 선장을 만났어요. 근데 그 선장은 자꾸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네. 뭐 그런 선장이에요. 그리고 제복에 취해 있어요. 뭔가 좀 은유 상징 같은 느낌이 있죠. 네. 예. 어떤 소년이 나오는데 소년은 남의 신발을 탐해요. 음. 근데 자기 신발이 좋아요. 네. 우리가 살면서 갖는 그런 경우보다 많이 그런 있죠.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우화 같은 것도 집어넣어 놉니다. 어느 날 길을 잃어버린 개미가 자기 원래 집을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개미는 몸집이 작으니까 자기가 어느 흐름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 말, 여우 이런 등치 크고 동작이 큰 친구들 등에 업혀가지고 또는 네. 귀 속에 숨어가지고 가봐요. 그런데 못 찾죠. 그러다가 독수리를 만나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개미는 개미의 길이 있다는 거. 네. 네 자신을 말하자면 네 자신을 믿고 네 자신의 감각에 따라가라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돌아가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네. 엮여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만 들어봤는데 이솝우화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형식은 이야기 자체가 어렵지가 않잖아요. 네. 뭐 그 쓰인 문장도 그렇지만 들어보면 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곱씹어 저렇게 해석될 네.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가 않는 추론하는 과정이 그래서 좀 읽기 편하신 책입니다. 네. 좀 보니까 이 소개 글에 적절한 오브제와 우화로 탈출구를 제시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브제는 어떤 뭐 대상 그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화가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죠. 어떤 상징물들, 뭐 빨간 사과라든가, 네. 뭐 춤추는 사람을 그 계속 춤추게 하는 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우리가 빠져드는 위험, 착각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보게 스스로 머릿속으로 풀어보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야기가 되게 그런 59가지 이야기가 그런 식의 짤막짤막한 이야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이야기가 뭐야? 그러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들은 이야기고 남의 삶을 바라보면서 네. 다른 사람들의 실패 또는 이런 선택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이 남자는 보물 찾습니까? 이 모든 성인을 위한 어른을 위한 동화들이 그러는데 네. 그게 다 집에 있어요. 다 집에. 뭔가 네, 의미를 이미 자기가 찾아서 갖고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내 네. 마음에 있고 내 자신이 새인 거예요. 아 이거 네. 스포일러인데. 예. 아, 그래서 그렇군요. 자기가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빛 새가 사실은 자기 안에 있고 자기 자신이 그 새였다.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책. 알겠습니다. 날아갑니다. 안도현 시인이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네. 뭐 이렇게 책 표지에 그렇게 딱 박혀 있네요. 당신의 봄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당신은 단조로운 일상에서 탈출은 물론 당신의 봄을 찾아 떠날 차례다. 이렇게 추천사를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봄을 찾아 떠난 남자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 살펴볼 책은 이 제목부터 마음이 따스해지는 소설이네요.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네. 네. 제목이 끄는 힘이 있죠. 그것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추천을 받았어요. 보통 날씨가 좋은 계절은 봄이죠. 그렇죠. 이제 막 생동하는 어떤 그런 것들, 녹색이 시작되고 꽃들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날씨가 좋으면 누가 찾아온다는 걸까?
네. 뭔가 이렇게 찾아오겠다는 약속 같은 말이어서 표제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또 드라마로 2020년에 방영이 됐어요. 모 네. 방송사에서 박민영, 서강준 배우가 나왔던 16부작으로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책 읽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요즘은 뭐 그 다시 보기 있잖아요. 네. 그런 대로 보시면 더 재미도 또 혹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골 서점을 배경으로 한다면서요? 네, 여기 이제 배경에는 강원도 북현이라는 실제 지명보다는 조금 이제 그뭐 강원도 정도를 말씀하는 건데 거기에 나오는 굿나잇 책방이라는 굿나잇 책방. 굿나잇 네. 책방 낡은 그 한옥을 약간 좀 고쳐가지고 낸 서점이에요. 기와집을 네. 고친 서점 제목이 이제 굿나잇 책방인데 거기서 벌어지는 그게 주요한 장소이고 거기서 벌어지는 두 남녀의 청춘 남녀의 음. 사랑 이야기죠. 네.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 일단 뭐 그 정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 어떤 네.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음, 미대 입시학원에서 이제 그림을 가르치던 네. 목회원 여성이죠. 여자 주인공이에요.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그 강원도 마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이모를 찾아와요. 좀 거기 좀 지내볼까 하다가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사람을 그리는 것이 싫어서 인물화를 그리지 않는 뭐 상처가 있는 사람이죠. 음. 그런데 이제 그 원래는 이제 학교 동창이었던 임은섭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그 낡은 기와집을 서점으로 바꿔서 작은 서점, 독립 서점이라고 좀 표현하죠. 네. 동네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해우를 합니다. 만나게 되고 네. 이제 작은 에피소드들이 얽혀지는데 각각 어떤 상처들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 서점에서 보통 서점을 운영하고 그 뭐 스테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머무르면서 책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네. 또 그 서점에서 독립 출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책을 쓰는 과정도 있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그 에피소드들이 얽혀지면서 두 사람이 그 전에 겪어왔던 가족 내부의 문제, 자신의 네. 상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얽히면서 이해하는 과정 그렇게 소설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다고 주인공이 네.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결국 그 상처를 좀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겠네요. 그 책방을 통해서. 네. 그 이제 가족 내 상처가 굉장히 또 상처가 깊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주인공이 이제 가정 폭력으로 아버지가 좀 폭력을 행사하신 분인데 그분이 엄마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죠. 엄마가 네. 이제 그 죽게 음. 엄마가 죽여요. 네. 그 폭력 과정에서 근데 거기엔 또 비밀이 숨어 있어요. 엄마가 실제 그러신 건 아닌데 비밀이 좀 숨어 있죠. 뭐 그런 것들을 풀어가면서 우리가 모두 부모, 가족이라는 것이 좋게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실제 삶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상처들이 네. 있는데 그것들을 들여다보면서 그러나 그것을 부정적으로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으로 결말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결국은 끌어안고 네. 두 사람이 사랑으로 서로를 부추겨 가면서 풀어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고요. 네네. 인생에 아픈 상처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걸 마주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용기를 필요로 하잖아요. 네. 용기 내기가 쉽지 않고 그러나 결국은 그런 상처들을 마주했을 때 극복할 수 있다. 좀 이런 이야기들도 생각이 나는데 이 책에서도 좀 그런 것들을 그리는 모양이네요. 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책을 읽어보고 더 알려드리면 책을 안 보실 것 같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책이 아니면 그 종편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네네. 이것을 대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네, 그 책 제목 같습니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배경이 이제 시골 서점, 작은 책방, 독립 서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이재규 교수님도 한동안 책방지기 네, 하셨었잖아요. 2년 동안 책방 네. 운영을 했었죠. 저기 음. 지금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뭐 상호 홍보는 아니니까 말씀드려도 될 네. 것 같은데
에르 서재라고 이제 저의 성 음. 이니셜을 따서 에르 서재라고 그래서 2년 동안 작가들 초대해서 대화 프로그램 책을 소개하고 읽고 소감을 나누는 프로그램 많이 했는데 2년 하고 이제 뭐 사장 때문에 접었습니다마는 그 책방의 시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특히 많은 독자들도 그때 전주에서 조금 쉽게 만날 수 없는 작가들 많이 초대해서 왔던 시간들이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작가들도 전주를 새롭게 발견하고 또 독자를 만나서 좋았다고 했는데 네. 그런 프로그램을 전라북도 곳곳에서 또 좋은 서점들이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많이 각자 확산된 하고 것 계세요.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 책에 나오는 방금 소개한 소설에 나오는 그런 남자 주인공 같은 또는 여자 주인공 같은 분들이 지금 각각 그 현장에서 자기 동네에서 이런 일들을 벌려가고 있어요. 또 네. 거기에서 각각 사랑이 꽃 피어나고 있겠죠. 네. 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책방지기 시절이 좀 오버랩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네. 떠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또 소설을 읽다 보면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도 떠오른다면서요? 이건 네.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과 다가갈 때 그 사람의 시간이 있고 나의 시간이 있잖아요. 서로 그게 마주쳐야 되잖아요. 제때에 만나야 되잖아요. 음, 나는 막 뜨거운 여름인데 저 사람은 계절은 겨울이에요. 그럼 그게 잘 안 맞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타이밍이라는 건 정말 적절한 때를 마주치는 건데 그게 인생 뭐 저도 많이 사는 거 아니지만 살아보면 네. 참 어렵습니다. 네.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게 네. 그런 타이밍 이게 좀 맞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타이밍이 소설에서는 날씨 좋은 날인가요? 음, 그 사람이 오는 날이 네. 가장 좋은 날씨죠. 비가 비가 와도 네. 눈이 와도 꽃이 피어도 그 사람이 올 때 그 음. 날씨가 제일 좋은 날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책의 제목인데 네, 오히려 사람이 찾아오는 게 가장 좋은 날씨다. 그렇죠. 네. 사실 날씨를 에도 불구하고 음. 또는 날씨 때문에 핑계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네. 되는 거죠. 찾아가는 사람의 마음에 있겠죠. 문장 하나하나가 한겨울에 마시는 뜨거운 차 한 잔 같다 이런 소개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기억에 남는 문구들이 좀 있다면요. 기억에 남는 문구는 제가 이제 이렇게 접어놨는데 이게 참 좋은 대목들이 있기도 한데 이게 책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적어놓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한두 가지만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이게 딱 지금 접힌 부분이 안 나타나가지고 제가 좀 잠시 그랬습니다. 네, 눈이 이렇게 막 내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지막에 만날 때 5월인데 눈이 와요. 5월에, 아니 4월인데 4월에. 곧 5월이 다가오는 네. 4월 말. 날씨가 미쳤나? 그런 날인데 봄과 겨울이 동시에 펼쳐진 기묘한 느낌의 해오는 눈이 부셨다. 저만치 오솔길을 따라 걸어오는 은섭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의 흥크러진 머리는 까치집을 지어 부스스했지만 그녀 눈에는 빛나 보이기만 했다. 이게 이 소설이 사실 겨울과 봄 사이에 걸쳐 있는 네. 계절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두 계절이 동시에 찾아온 4월의 어느 날을 잡고 있거든요.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도우 작가의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까지 살펴봤는데 뭐 앞서 3권 준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마지막 한 권 짧게만 좀 소개 부탁드릴까요? 많은 페이스북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 SNS 친구들이 꼽아주신 책이에요. 봄 하면 떠오르는 책이다. 그래서 이제 밀랑 쿤테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입니다. 1984년에 나온 책이죠. 그런데 이제 영화로는 프라하의 봄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프라하의 봄 그러니까 그 영화의 인상이 강해가지고 추천들 하신 것 같아요. 뭐 이 작품은 읽으신 분이 많겠지만 밀랑 쿤테라가 워낙 유명한 작가여서 체코의 그 일어난 프라하의 봄이라고 잠시 찾아온 민주화의 봄 그 시기에 각각 4명의 개성 있는 남녀 주인공들이 그 역사를 어떻게 넘어가는가 또 개인적 기질들이 너무 달라요. 사랑과 이런 남녀 문제를 다루는
태도도 너무 다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나라의 역사와 개인의 내면 모두를 드러낸 작품으로 일생에 한 번은 꼭 읽어보셔야 될 네. 책으로 추천합니다. 긴 겨울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는 봄이라는 계절이 갖는 상징성에 어떻게 보면 어울리는 그런 책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문장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조금 깁니다만은 이건 이 전체를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클라라 마리아 바고스의 봄을 찾아 떠난 남자에 있는 구절인데요. 봄요? 봄을 찾으러 그 먼 길을 걸어오셨다고요? 왜 봄이 올 때까지 그냥 집에서 기다리지 않고요? 좋은 인생은 그냥 찾아오지 않으니까요. 네. 영정동 책방 무석대 이재규 교수와 함께 봄맞이 소설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진섭의 새들처럼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